네, 세 번째 세션, 두 번째 강의 수업 지도안에 대한 설계 내용 보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에 템플릿 보여드릴 거고요. 그 안에 상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작성하셨던 수업 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우리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거스 AI의 변혁적 페다고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국가교육과정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보자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수업 지도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전 강의 세 번째 세션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AI 프롬프트를 가지고 수업 시나리오하고 수업 예시 만드는 걸 했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충분히 생생하게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지를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AI가 각 차시의 내용들을 제시해 줬으니 참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예, 사실은 이 수업 템플릿, 지도한 템플릿을 AI에게 집어넣고, 예, 그 시나리오와 예시 차시에 맞게, 그걸 반영해서 이 템플릿의 형식에 맞게, 자, 만들어줘 라고 해도 만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틀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AI를 썼을 때 사실은 가장 생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 AI가 이제 그 가능성, 확률 차원에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여서 우리가 그 기준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다양한 소스를 가져다가 다양한 버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업안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수업안을 우리가 검토한 후에 어떤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형식의 제2, 제3의 버전도 만들어줘. 그러면 사실 또 다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시별 수업 플러스 반드시 형성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수업 지도안에는 이 형성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형성평가에 해당합니다. 형성평가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신 내용들이죠. 단원 제목 넣고 구성 차시 몇 차시인지 얘기하고 핵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할 내용이지만 그 성취 기준 또는 학습 목표에서 지식의 과정이나 가치 태도를 먼저 정리한 후에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핵심 아이디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 세 가지를 먼저 만들고 핵심 아이디어를 종합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핵심 아이디어가 전체를 좀 대표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두 문장 정도로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육 환경 정보도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맨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수업 설계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나의 도움 없이도 나의 설명 없이도 다른 선생님께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바로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세함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다른 선생님에게도 좋고요. 나와 비슷한 철학과 비슷한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 숫자가 우리 학교에 많았을 때 훨씬 더 생산적인 공동체가 되겠죠.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그죠?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외롭고요. 자, 학생의 성비라든가 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고요.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학습 니즈도 좀 있으면 좋고요. 이게 다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네, 그걸 조금 상세하게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를 여기 포함시켜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실행을 하시려고 할 때, 또 내가 할 때, 나중에라도 하려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용 체계에 맞게 진술을 해라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사실 별도의 강의로 진행을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의 3영역이 일종의 하나의 전인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전인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교육학적 원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인지, 사회, 정서, 행동.
행동 영역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면 지식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적 지식부터 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메타인지 지식까지 올라가야 이 지식을 그러니까 메타인지 지식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이 메타인지가 과정기능 가치 태도와 연결이 돼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는 수업을 설계해 버리면 사실은 과정기능 가치 태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성실히 열심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준 자료에 맞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여서. 그죠? 이 지점이 전인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기르기 위한 사교육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사교육적 내용이 공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뭐, 예. 그래서 이 개념 지식, 절차 지식, 메타인지 지식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부터 사실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념 지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순간 이거는 안 일어납니다. 거꾸로 내려와야 돼요.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것을 삶의 의미로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메타인지가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반면에 과정기능은 이제 시작이 이게 과학적 사고에서 쓰는 원래 커리큘럼의 과정이에요. 원래. 지식이해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집어넣은 경우가 이 이름으로 지식과 이해로 들어가는 경우가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 호주 교과에 보시면 있고요. 과정기능은 이제 싱가포르나 미국의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과정기능. 사실은 한 단어예요, 이거. 과정기능. 그 어떤 절차냐? 관찰하고 또는 체험해보고 그 어떤 저기 수집한 데이터나 정보에 대해서 측정해보거나 분류해보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보고 추론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과학적 활동을 하는 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원인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거나 이 소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랑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가치 태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한다는 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류애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앞으로 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전인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가치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관계적, 사회적, 인류애적 가치로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최상위부터 거꾸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셔야 수업에서 그야말로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다른 제약적인 요소가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 수업에서 내 권한이 있다면 몇 차시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을 때 학생이 주인 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AI 학습 역량을 별도로 구성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 체계로 아니면 이 안에 녹아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AI 시대이고 AI가 그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AI 학습 역량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요것은 뭐 이 연구를 하면서 새로 개발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전에 연구에서 제가 연구 결과로서 그럼 AI를 교육 내용 체계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지. 그죠? 도구적인 거는 뭔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거나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적인 것을 시작해서 뭔가를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통합하고 재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하고 그에 관련된 새로운 미디어로 산출물을 내고 그걸 하는 이유는 역시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협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순으로 해서 하면 이런 방식으로 내용 체계 구성을 해 놓으면 이전에 했던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지 물론 그건 크게 전인적 성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돼야 사실은 루브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루브릭 만드는 게 매우 어렵게 느껴지겠죠. 아니면 루브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형성평가 중심이 아니라 총괄평가가 되겠죠. 특정한 지식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평가하고 점수화시켜서 등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상대평가이고 과정중심 평가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일거스가 추구하는 변혁적 패다고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차시별 수업 설계하실 때 8종의 각 모델을 하나씩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모듈화 했으니 그 AI 교수학습 매트릭스에 근거해서 부분별로 가져다가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동료 교사들도 우리의 설명 없이 자기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상세한 좀 지침과 설명을 포함한다.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 차시별로 들어가요. 1차 시 내용이고요. 공간 기반 문제 재정의 하는 내용으로 수업 제목을 잡았고요. 연계 모델들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이렇게 내용을 포함하실 수 있고요. 3개의 섹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 시간과 양식 내용으로 구성하고 AI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서 활동을 2가지로 넣었고요. 문제와 이해가 관계자 이해, 교사의 설명하고 뭐 데이터 수치에 대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AI에게 입력하고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차 시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재정의. 이 순서는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에 공감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할 때에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던 그 단계를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반드시 매 차시마다 들어가요. 근데 형성평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형성,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는 사실 평가가 아니에요. 진단에 가까운 거죠. 진단을 위한 평가죠. 하여튼 형성평가는 관찰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학생들에게 뭐 간단한 퀴즈를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설문조사 하셔도 되고 인터뷰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핵심은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로 내가 수업에 설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수정할 교수 전략이 있는 건 아닌지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형성평가이고 그다음에 개별 학생의 성장을 내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이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육이죠. 그다음에 2차 시 내용은 이제 같은 아이디어 개발 단계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형성평가 6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그 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들이 8개의 모델들이 6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단계를 좀 나누어서 차시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이 협업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협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핵심으로 활동으로 넣었고 그 협업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 형성평가인 거죠. 협업계약서 보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산출물은 무엇이고 이 프로젝트를 협업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보면 그냥 과제 중심으로 한다든가 성적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차 시는 이렇게 프로토타입 개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전략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단계를 거칠 텐데 각 단계에서 어떤 식의 지침을 줄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고요. 역시 학생 중심 주도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게 우리가 어떤 지침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업 설계 내용이고요. 6, 7차 시에서는 테스트하고 변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일종의 예시로만 제가 작성한 거여서 상세하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차시별로 구성하는 거 이미 했고 그걸 가지고 수업 템플릿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 맞게 충분히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뭐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작업 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뭐 학내에 전시를 한다든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갖고 피드백을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확장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학습 플러스 지역사회 참여 교수 모델 연결시켜 가지고 상당히 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좋겠죠. 예, 다른 선생님 보시고 이 수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수업 설계 템플릿을 알려드렸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